회사랑 외국 회사에서 각각 몇 년 정도씩 있으셨는지 현재까지 커리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회사 이름은 안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뭐 분야나. 저는 처음에 한국 에이전시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있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서 4년 근무를 했고, 그리고 다시 한국 대기업에서 2년 근무를 했고, 그리고 또 다시 다국적 회사에서 1년 6개월 하고, 지금 다시 2년 좀 넘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5번째 회사신 거예요? 네. 2년 정도 2년 넘었어요. 네. 플러스. 그러면 이 한국 에이전시 2년이랑 대기업 2년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나머지 NMC에서 근무하셨던 거 생각을 해봐 주셔서 한국 회사랑 외국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다 이런 거를 아직 취업하지 않은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국 회사 MNC. 이 MNC는 헤드쿼터가 다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었나요? 아니요. 첫 번째 회사는 헤드쿼터가 영국이었고, 네. 두 번째 회사는 미국이었고, 네. 지금 회사도 미국이네요. 미국. 그러면은 가장 크게 이런 점이 한국 회사를 다닐 때 좋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으세요? 좋았다라고 한다면 한국 회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연공서열? 네. 연공서열 뭐 이런 걸 따지는 면이 있다 보니 네. 그게 이제 물론 안 좋은 점도 많지만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편안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무하기가. 퍼포먼스에 대한 압박이 좀 덜하다고 해야 될까? 내가 주니어 할 때는 성과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성과에 대한 압박이 압박이. 덜한 거죠. 왜냐하면 나 개인의 성과가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팀 전체, 네. 회사 전체의 성과가 중요하지 나의 개인의 성과는 별로 그걸 제대로 보지도 않고 평가도 따로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한 거죠. 근데 왜 저희가 요즘에 한국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제일 싫은 거는 야근 문화, 뭐 술자리 많고 이런 거는 다 동일하셨어요? 한국 에이전시나 대기업도. 그렇죠. 야근이 많은 것은 당연히 불만이었던 건 맞고요. 네. 근데 한국 회사에서 야근은 문제가 되는 거는 일이 없는데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눈치 이제 야근이네요. 문제인 거죠. 눈치가 아니라 네. 그냥 대놓고 요구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일요일에도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저희가 이제 저희 가장 헤드인 그때 그 부사장님이 네. 예를 들면 회장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일요일 날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요일 근데 몇 시에 보고냐도 안 잡혀 있어요. 네. 그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잡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일요일 6시 반까지 나와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왜? 언제 회장님이 부사장님을 부를지 모르니까. 근데 부사장님이 불려 들어갔는데 질문을 하셨는데 답을 모른다? 그러면 네. 우리가 바로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대기조 같은 느낌으로 특근 야근을 요구를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게 되게 비합리적이고 사실 굉장히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죠. 개인 사생활이 완전 없어지는 거고. 그런 게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성과 관련해서 약간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이 지표가 한국 같은 경우 사실 한국 회사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이 MNC들 다니셨던 데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느끼셨어요? 일단은 MNC와 한국 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평가라는 거의 의미가 회사에서 평가라는 거의 의미는 내가 계획한 그 바를 달성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MNC들은 그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어서 네. 예를 들면 연초에 올해 골 세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골이 그냥 탑다운으로 주어지는 골이 아니라 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달성해야 되는 골인 거고 그거를 이제 윗사람하고 매니저하고 얼라인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합의. 합의가 된 나의 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평가를 받을 때도 그 연초에 나와 나의 매니저가 합의했던 그 골에 대해서 연말에 내가 얼마만큼 그걸 어치브 했느냐에 네. 대해서 그 평가를 하는 거고 네. 그 골 자체를 측정 가능한 골을 세팅을 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세일스 타겟, 뭐 혹은 내 제품의 뭐 마켓 쉐어, 뭐 브랜드 뭐 리서치 스코어, 네. 뭐 이런 식의 측정 가능한 KPI들을 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달성을 얼마만큼 했느냐를 가지고 측정을 하니까 그 평가를 리뷰하는 것 자체가 약간 개인적인 의견이나 뭐 이렇게 주관적인 디스커션이라기보다는 합의했던 꼴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체크하는 방식으로 리뷰가 되다 보니 네. 아무래도 감정적이 되지 않고 팩트 베이스드로 된 평가고 네.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해서도 내가 수긍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의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정말 그냥 이 단순하게 팩트 베이스로 이걸 달성을 했나 못했나 네. 이걸 보게 되니까. 그 외국계면 야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아주 큰 느끼셨어요? 착각이죠. 야근 있나요? 야근은 아주 많죠. 외국계 회사들도. 왜냐하면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멀티내셔널 그 외국계 회사들이 네. 굉장히 린한 조직이 많아요. 네. 한국에서 비용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헤드카운트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 일단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의 분량이 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외국계 회사에 다니다가 한국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을 때 네. 예를 들면은 저희 팀에서 제가 옮겼던 그 대기업 팀에서 저희 팀에 한 4명 정도가 나눠서 하는 일을 네. 그 전 외국계 회사에서는 제가 혼자 다 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의 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일을 본인이 얼마나 프로덕티브하게 해치웠냐에 따라서 네. 야근을 할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업무 강도, 업무량은 훨씬 많다고 봐야죠. 한국에서. 그러면 이렇게 회사를 5번 정도 옮기셨는데 그때 바뀌시는 그 가장 큰 계기? 아니면 이 목표가 있으셔서 이런 쪽으로 움직이시는 건지 어떤 계기로 회사를 옮기시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회사를 옮기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언제 회사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배우는 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 이제 이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니즈가 있을 때 이직을 하기 때문에 이직을 할 때의 가장 중요한 것도 딱 하나예요. 내가 이 새로운 이 롤을 갔을 때 네. 내가 물론 회사에 밸류도 기여를 하겠지만 네. 그만큼 나도 이 회사에서 많이 얻는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얼마나 큰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해보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새로운 지식이나 역량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든지 네. 혹은 내가 하던 일들보다 또 한 차원 높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또 더 높은 단계의 어떤 역량을 배울 수 있다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직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엔 또 더 재밌는 토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